네, 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뉴스 혹시 보셨나요? 근데 주변 체감 경기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숫자,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통계청 5월 고용 동향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겉으로 보이는 숫자랑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일단 발표된 수치만 보면요. 와, 정말 좋아 보여요. 5월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245만 명 늘어서 2,916만 명. 이게 13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크다고 하죠. 특히 그 15세에서 64세 고용률 있잖아요. 이게 70.5%라고 합니다. 와, 1989년에 통계 만들기 시작한 뒤로 제일 높대요. 실업률도 2.8%면 역대 5월 중에 가장 낮고요. 작년 말에 좀 주춤하나 싶었는데 확실히 좀 살아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분명 뭐랄까 긍정적인 신호로 읽힐 수 있죠. 하지만 좀 흥미로운 지점은 이런 지표 개선이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경기 상황과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올 1분기 경제 성장률만 해도 마이너스였고요. 제조업이나 투자, 소비 같은 다른 지표들도 여전히 좀 불안불안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역대 최고 고용률, 이거 실체가 뭘까요? 핵심은 바로 고령층 중심의 증가라는 겁니다. 지난 5월에요.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어요. 704만 9천 명. 작년보다 무려 37만 명이나 늘어난 건데 이게 전체 취업자 증가폭 아까 24만 5천 명이라고 하셨죠?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전체 늘어난 것보다 60세 이상 늘어난 게 더 많다고요? 와, 그럼 그 말은 다른 연령대에서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는 뜻이네요. 특히 그 청년층은 어떤가요? 걱정이 되는데요. 19세에서 29세 상황은 완전히 반대예요. 같은 기간에 청년 취업자는 15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고용률도 46.2%로 지금 13개월 연속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층 일자리는 막 늘어나는데 청년 일자리는 계속 줄고 있는 이런 좀 대비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산업별로 봐도요, 어려움이 여전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 취업자, 이게 11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건설업은 더 심각해서 1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전달보다는 감소폭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걸 막 본격적인 회복 신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보다는 기저 효과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작년 수치가 워낙 안 좋았어서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는 거죠. 특히 건설업은 선행지표 보면 3분기에도 아마 계속 안 좋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내수 부진 영향으로 그 숙박음식업 취업자도 15개월 만에 다시 줄었어요. 감소폭이 꽤 큽니다. 마이너스 6만 7천 명. 2021년 11월 이후로 가장 크게 줄었는데 이것도 사실 작년 5월에 공휴일이 있었잖아요. 그 기저 효과가 좀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정말 이상하네요. 청년은 줄고 제조업, 건설업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전체 고용률은 사상 최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그게 몇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부 주도 일자리, 특히 이제 재정에 직접 투입되는 일자리의 영향이 큽니다. 보건이나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가 20만 명 넘게 늘었거든요. 근데 이 분야가 주로 노인 돌봄 같은 공공서비스 일자리 비중이 높아요. 이런 서비스업은 원래 고용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전체 지표를 이렇게 쭉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죠. 둘째는요, 고용지표라는 게 원래 경기를 좀 뒤늦게 따라가는 성격이 있어요. 후행성이라고 하죠. 기업들이 보통 경기가 좋아진 걸 좀 확인하고 나서야 사람을 뽑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 지표가 반드시 지금 당장의 경기 상황을 바로 보여주는 건 아닐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는 인구 구조 변화도 무시 못해요. 50대, 60대 베이비붐 세대랑 또 그 자녀 세대인 에코붐 세대가 지금 노동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달에 전체 경제활동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3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뭐랄까 일하려는 사람 자체가 늘어난 그런 양적 팽창 측면도 있습니다. 아, 결국 여러 요인이 막 겹쳐서 나타난 결과군요. 정부도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이번 증가세를 추세적인 개선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간 목표 달성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번 5월 고용 통계는 겉으로 보이는 그 좋은 숫자 이면에 고령층 중심의 증가라는 특성, 그리고 청년층이나 핵심 산업의 어려움, 또 정부 재정 일자리 영향,
인구 구조 변화, 이런 복잡한 현실들이 얽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단순히 전체 숫자만 봐서는 진짜 상황을 알기 어렵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겠죠. 헤드라인 너머의 진짜 경제를 보려면요. 정부도 청년 일자리 사업이나 AI 같은 신산업 육성에서 좀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으니 그 효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때로는 숫자가 전체 그림의 일부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혹시 당신이 요즘 주목하고 계신 다른 경제 지표나 사회 현상에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 고용 통계가 당신의 삶이나 주변에는 어떤 식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